정부가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와 향후 남북 관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 한림대 초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문출 교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라는 게 나왔죠. 관심을 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남북 상호 비방 중지 등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 간 비방 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 중상을 지속해온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둘째,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 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위장 평화 전술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한 배경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그런 왜 위장평화 공세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네. 북측에서 이번에 제안하면서 맨 먼저 앞에서 강조한 게 중상 비방을 하지 말자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상 비방을 남북 관계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그 예. 비방 약속을 깬 측은 항상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또 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또 6.15 선언 뭐 등등 남북 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는데 네. 출발이 이제 이런 비방 중상 하지 말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걸 깨고 나온 측이 이제 북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북한이 이제 강조한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김정은 정권은 들어선 지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난 2년간은 이제 후계 체제에 이제 불과했거든요. 후견 체제. 근데 지금 이제 장성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김정은 홀로서기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의 언론이 특히 장성택 처형 사건을 두고 북한 체제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를 결의하고 있고 사상 무슨 통제운동, 사상 교육운동 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비방이 자기네 김정은 체제 홀로서기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여기서 이제 정부 당국 차원에서의 비난 중지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남한 내 언론 매체들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저도 뭐 오늘 종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종편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북한에서 종편 시청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종편에 나와가지고 탈북자들도 대단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북한 실상을. 그러니까 북한은 종편을 통해서 북한 비난도 들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김정은 체제 단속을 위해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참 죄송한데요. YTN은 종편은 아닙니다. 여기는 종편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많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탈북자들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에서 적응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북한에 여과 없이 들어오니까 이거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대북 원칙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그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북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북한의 태도나 입장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 한때는 이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방 계속 해오다가 또 오늘 갑자기 대화 공세를 펴고 또 오늘 갑자기 또 비방하다가 대화 공세 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그 중대 제안이지만 거기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제안은 제가 조금 또 북한이 시점 선택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중대한 제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정치권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긴장을 완화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과연 속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상 비관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군사 훈련 하자는 건데 우리가 이게 군사 훈련은 지금 뭐 수십 년째 하고 예.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 훈련이 이제 방어적인 훈련의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참관도 또 초청을 한 적이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군사 훈련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사 훈련 특히 방어적 훈련을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다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훈련을 하지 말자. 이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 문제인데 핵 문제는 정말 북한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핵 문제는 지금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다자의 회담의 틀이 가동돼야 되는데 네. 북한이 튀쳐나가는이기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뭐 핵 문제 하자. 이 얘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해석이 저는 이 시점에서의 북한 자세를 분석할 때는 올바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북한의 의도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덧붙일 네. 얘기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워낙 불신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제안을 해도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입장에 보면 이전보다는 이 대화 의지가 좀 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진전돼 있고, 그리고 지난 두 차례는 조평통이라는 이제 대남 전위기구가 대화 제의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든 북한의 최고 결정기구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그렇죠. 대화 제의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또 과거에 이 서로 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는 그런 육사 합의 2004년에 체결했던 육사 합의까지 구체적으로 글을 하면서 그런 어떤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이거 주장한 걸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구체적이고 조금 진전된 그런 제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평통이 아니라 이제 국방위원회가 이제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를 좀 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제안 앞에 중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중대 제안이라고 하면 북한이 원래 중대 제안이라는 말을 자주 쓰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북한이 아마 중대 제안을 제가 알기로 한 4차례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국방위원회가 어떤 성명을 발표할 때 중대 제안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북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 언어들이 너무 이렇게 이 과대 포장돼 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담긴 그런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입장을 밝히면서 서해 5도에서 군사행위 중지를 자신들이 먼저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해 지역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고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볼 때 최근에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로 금년 3월까지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판단을 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에 들어가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것은 제1순위는 서해 5도일 것이다. 이미 뭐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에서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인 그런 중강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이 볼 때는 서해에 뭔가 허점을 좀 만들고 서해에 대한 경계태세를 이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해를 맨 먼저 찍고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거를 북한 말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과거의 행태를 볼 때는 북한 말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으로 별로 중대한 북한 군사력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네가 말한 것이 진리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흉내를 내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를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 전술이고 우리 남한 내부의 혼란 그런 조성, 말하자면 남남 갈등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네, 말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군사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좀 행동으로 보여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북한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예.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뭐 남한에서 우리 신뢰성 없다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조치를 또 취한다고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대내 선전 또 해외 선전을 위해서 몇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가 작년 12월부터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 좀 줄일 겁니다. 이거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무슨 군사적인 신뢰 조치를 취하는 측면에서 취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면 좋은데 예. 사실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으로 보면 예.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할 정도의 경제 상태도 안 돼요. 우선 저 전투기 하나 띄우고 그 수만 명 동원하려면은 장비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렇죠.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지금 저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저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마식령 스키장 건설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돈 뭐 어마어마하게 끼어들고 있고 식량 조달도 못 하는데 군사훈련은 지금 계속 장기화 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요런 것 좀 줄이고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북한 문헌을 많이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중대 제안의 제2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해 5개섬 열점 지역을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에 대해서 선제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북한이 뭘 제안하면 우리 쪽에서 안 믿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작은 신뢰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예. 네. 진전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예.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공직 떠난 지 한 1년 지났습니다만 예.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을 정도 하면 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관리들 전문가들이 어렵겠습니까? 여기 와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 망설입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특성은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막 예. 엄청난 무슨 위기 국면을 조성할 것 같다가 바로 하루 사이에 예. 하루 사이에 바뀌었고 중대 제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 시점에서 중대 제안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제안은 남북 당국간 회담 뭐 이런 걸 좀 하자고 나온다든가 예. 또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제기한 이산 가족을 하자고 나온다든가 우리가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지원할 테니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농축산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좀 협의할 수 있는 예. 뭐 적시자 회담을 열자든가 예. 그런 실무회담 이런 얘기하면 진정성 있게 믿을 수가 있죠. 예. 과거에 또 우리가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우리도 북한한테 지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러한 정말 북한의 주민 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선의를 받아주는 이런 것이 바로 신뢰성이 있는 조치다. 근데 이런 것 없이 전부 이제 우리 같이 북한 문제를 직접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네. 말은 그렇듯합니다. 그게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를 노리는 것이 바로 북한의 기본 전략이다. 예. 이런 전략이 변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저는 이제 이 경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 예. 북한이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거세게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중지할 것을 요구해 왔고요. 키 리저브 훈련을 의미하는 건데 그 한미 군사 합동 훈련에 이렇게 반발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 북한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 과제고, 예. 이 유일 지도 체제는 힘과 공포 정치로는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적정 수준의 인민생활 향상을 보여줘야, 그 성과를 보여줘야 유지가 되는 건데, 예. 한마디로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보다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지난해 한 수개월 동안 북한이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해 버렸거든요. 올해도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민경제 향상에 예.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유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중대 제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다시 밝혔고요. 한미 군사 훈련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 기상도가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북한의 대화에 나오니까 예. 모든 국민들이 흥분도 좀 하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작년도 이 대화 하다가 이산가족 하나도 해결이 못했지 않습니까? 겨우 개성공단 하나 했는데 개성공단 돈이 걸리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의 대화의 기본 전략은 자기네한테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북한이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의 대남 정책의 결정 그 메커니즘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간에서 이런 그 대북 대남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작년과 비슷한 갈지자형의 그렇게 이 대화 우이장 평화공세 지금 같은 또 일종의 무력 시위, 우역 예. 이런 것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자기네들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예. 큰 틀에서의 대남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김정은이가 아직 지식도 정책 마인드도 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속내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옥현 한림대 초빙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